거기서 더 이상 안 나가요. 그래서 그 뒤에 거를 읽다 보면 이해가 되면 다시 오면 돼. 그래서 그런 반복을 하는데 시간 좀 걸리지만 철학은 일단 엉덩이가 끈적이면 이게 무조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다가 사실 철학은 독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 누구한테 배울 수가 없잖아요. 학교 들어가서 다시 또 뭐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만은 이제 우연하게 뭘 봤는데 그 어떤 사람이 있어서 기사로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SNS에 뭐가 있는데 유튜브를 하길래 유튜브 들어가 보니 이 사람이 한혜종 교수야. 그 전시 기획자예요. 그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제 가로놓게 한혜종에 들어온 사람들 그래 많대. 공부하러. 그래서 이 철학도 하고 미학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가요. 자 이제 보면 들어가 볼게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시간만 조금 더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미학이라는 거하고 이제 제가 왜 이래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사실 제가 했던 공부 방식이 잘못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늘 미안하고 내 자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갖춰져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지금은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걔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역사에서 더 이상 벗어나질 않아요. 그럼 르네상스하고 바로크의 그림은 미학이라는 게 없지요. 철학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그냥 철학 따로 미학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뭉친 거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저번 주에 강의했던 데리다부터 시작해서 들레이즈 푸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이제 합쳐지는 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예술은 종말되면서 개념 미술이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미학은 완전히 이제 날개를 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저는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렇지만 이게 제 나름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이 그림을 해석을 해야 되니 왜 그러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관련되어 있는 레퍼런스라고 해서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매체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학자가 있어가 거기에서 푸코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지만 어떻든 이런 사람들이 강의하는 세미나에 참석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오로지 저에 가지고 있는 선험적인 이 판단으로만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이제 강의를 저는 적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건 껍데기만 가르치다가 10년으로 와서 내면 세계로 왔는데 여기서 이제 헤매면서 거짓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파고 있던 거를 다시 해가지고 올라와서 다시 팔 수는 없어요. 저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지나온 세월 자체의 공부 여력을 여기에 다시 바쳐서 제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해보니 결과물들이 나오는 게 제가 생각했던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는 걸 제가 확신했던 게 매체에서 요번에 오늘 제가 올렸잖아요. 만회하고 덕아를 하더라는 거죠. 저번에 한번 비슷하게 봤는데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들어가 봤어. 그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봐서 보니까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 보통 알고 있는 만해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큐레이터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생각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관여할 생각도 없고 그 큐레이터 회의하는데 제가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걸 하게 됐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저희들 하는 방식이 이게 맞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약간씩 확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번에 제가 한번 올리잖아요. 지금 모모라는 데가 이제 이대 안에 그 극장이 있는데 네. 그게 아트나인 이수하고 비슷하게 이제 약간 실험적인 거 요런 영화들을 독립 영화를 자주 하는 데인데 마침 스웨덴 예술제를 해서 스웨덴 예술 근데 힐마가 있길래 힐마만 보러 갔는데 헐러리요. 나머지가 괜찮은 그래서 그걸 다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요번 주 화요일날 끝나는 바람에 매일 가도 그 시간이 안 돼요. 6편인가 7편을 하는 것을 제가 3편인가 4편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리고 이제 저 현대미술관
지하에 가면 얘들이 실험 영화, 독립 영화 해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뭐 아트 비디오 같은 거 이런 거 외국과 하다가 요사이는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그리고 이제 뭐 홍상수 영화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포스트 모더니틱한 이런 예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템포러리 이제 그리고 이제 현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동시대의 영화들이 지금 상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이게 제가 룸이 이제 더 이상 공부할 수 있는 룸이 책이 없어요. 이제 제가 뭐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쪽에 책이 아직 공급되고 있는 것들이 저한테는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몰라요. 만약에 되면은 이제 뭐 미국 가서 제가 뭐 도서관을 보든 뭘 보든 미학을 보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미학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던 터에 저의 창의력을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했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칸트의 분석 종합 능력이라는 거예요. 칸트가 잘하는 것은 분석 종합 능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나름대로 제가 AI 같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강의를 했고 이런 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제가 지금 20대 30대 MZ 세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같은 세대니까 이렇게 살아온 방식들을 접목을 시켜보면 경험론과 관념론 그러니까 경험론이라는 것은 루크의 영국에 있는 루크하고 이런 애들 흉 이쪽에 있는 관념론들은 헤겔, 칸트, 쇼펜하우어, 스피노자 이런 애들하고의 접목으로 인해서 둘레질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자. 내 나름대로 한국적인 정서로. 그래서 저쪽 영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굳이 그래봐야 제가 영화라든지 메트나 이런 데서 이렇게 전시회하는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해서 판단하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한국적인 정서 안에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는 제만의 방식으로 해보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조금은 제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은 아는 것만큼 그림이 안 보인다라는 이런 제목들은 굉장히 당돌한 제목이에요. 남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보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야 저놈 이런단 말이에요. 제 은하학교 나와서 지금 무슨 교수야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근데 보니까 없어 이 사람. 이름도 별로 안 나와 있고. 근데 보면 그 사람을 구글로 내가 땡겨봐도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저 장난치네. 우리 보통 그냥 짧고 끝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글을 제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제 저번 주에 강의 들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걸 봐야 돼요. 자꾸 철학은 지금 현재 바짝 할 때 1년 바짝 하면 돼요. 하면 여러분 거 됩니다. 그러고 나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그 미적 인간이라는 자체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내용도 될 수 있지만 광의적인 의미로 가게 되면 꼰대가 되지 않는 아주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소통되는 사람, 이 세상을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에 말이 필요 없는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말이 필요 없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100가지 정도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오늘 그 내용도 나오는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제가 이름은 미적 인간이라는 말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게 잘 사는 거죠. 그냥 아름다운 인간이 아니라 정신적인 embodied and spiritu가 같이 뷰티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게 컨템포러리 아트를 하는 사람의 반드시 해야 될 저는 책무고 듀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다 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가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여러분들의 일원으로서의 아름다운 사람은 될 수 있다는 걸로 항상 이 강의를 시작하는 마음을 다시 제가 다잡아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아는 것만큼 그림이 안 보이느냐? 공부를 하는데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제목하고 반대로 역설적으로 무슨 거 나왔어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보인다는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으로 안 하면 보여요. 오케이. 자, 이러면서 시작할게요. 네. 자, 그러면서 저번 주에 빨간 거 파란 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케이. 자, 아는 것만큼 보는 사람들은 파란 것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빨간 거 쪽으로 안 가봤단 말이야. 자, 빨간 거 다시 정리해 볼게요. 빨간 거는 글레이즈가 이야기하는 건 잠재태, 잠재지, 현상계. 오케이. 락강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계. 오케이. 이쪽에 있는 것은 상징계. 상징계는 상상계하고 살짝 비슷비슷하게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 그럼 요거하고 상징계는 살짝 오버래핑이 돼 있어요. 살짝 물려 있어.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놈이 락강 이론 이야기 했잖아, 그죠? 락강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애가 태어났어. 그 얘가 엄마하고 합일체가 됐잖아. 젖을 주면. 그죠? 그 얘는 내 몸이 지 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엄마도 내 몸이에요. 애는 태어나자마자 웃으면 웃어요. 이렇게 빵긋빵긋 하면서 우리가 엉엉하면 지도 따라해요. 그 요새 유튜브에 체리, 걔 난리 났어요. 너무너무 이뻐, 걔가. 체리 맞죠? 네. 애를 낳았는데, 이제 제가 손자를 볼 때가 됐나 봐요. 너무 예뻐. 네. 걔 보는 맛으로 살아요. 요새. 유튜브에 나오는 애인데. 연길이 끝이가 있어요.